텍스 박시영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이제 대선 구도가 심플해져가지고 많은 지지율 조사가 막 쏟아지거든요. 네.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는데 대체로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재명 대표는 예. 50% 전후가 예, 왔다 갔다 예.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20% 후반에서 30% 중반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이준석 후보는 한 6%에서 한 9%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다들 비슷비슷하게 왔다 갔다 해요. 예. 네. 뭐 특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좀 높았던 뭐 갤럽이라든지 MBS 조사 지난 2월만 해도 거의 팽팽하게 정당 지지도가 붙었던 갤럽도 이번 주 보니까 뭐 굉장히 큰 격차로 정당 지지율도 크게 벌어졌고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 20% 포인트 가까이 네. 앞서는 결과들. MBS도 한 14% 포인트. MBS 3자 대결에 제가 보기엔 용산에서 이제 용산도 충격을 없지. 받았죠. 예, 국민의힘에서 좀 충격을 받았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MBS 조사를 용산에서 가장 신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곳에서는 계속 한 22% 포인트 내외 정도로 이재명, 김문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조사 결과들이 저거는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저희 그 꽃에서 한 석 달 아니 3주 전부터 나왔던 수치거든요.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이상하게 선거가 다가가면 꽃에 수렴해. 맞아요. 선행지표가 꽃이 되는 특히 거예요.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까지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서 주관식으로 또 후보를 물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38%에 그쳤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객관식으로 그렇죠. 세 명만 복양목에 이름을 바꿨거든요. 넣었죠. 하니까 51%까지. 네. 그러니까 13% 갤럽도 포인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 예. 갤럽은 원래 그 이름을 그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전화 받는 사람이 네. 이름을 말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했더니 그냥 다른 조사와 비슷하게 나와버렸어요. 네. 갤럽도. 결국 그것 때문에 영향이 약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탈당 이유가 결국은 그러니까요. 선거 MBS 시기는 갤럽이 예, 고집을 부릴 수가 없거든요. 선거는 선거거든요. 사실 쫓겨난 거죠. 근데 이제 MBS 과거에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 뭐 이때는 사실 꽃이나 리얼미터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한 15% 20% 앞섰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보수 성향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민의힘이 많이 앞선 채로 그냥 맞아요. 끝났었어요. 근데 선거 대선이 전까지도. 다가오면서는 거의 지금 꽃하고 리얼미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휴대폰 가상번호 그 안심번호로 하는 조사는 되게 비슷하게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탈당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두 번째는 TV 토론. 뭐 이 두 가지로 관심을 가질 텐데. 둘 다 안 변해. 둘 다 안 변하고 그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저 TV 토론은 이제 설득 효과보다는 강화 강화 효과. 효과 크죠. 예. 네.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에 대해서 더 지지하게 되느냐 아니면 덜 지지하게 되느냐 네. 이 정도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변수는 상대 후보가 밉다. 예. 이 지수는 중요해요. 어제는 이준석만 남았습니다. 맞아요. 머릿속에. 이준석 후보가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비호감 강도가 비호감 지수를 굉장히 네, 높여놨어요. 높아졌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강도가 세졌죠. 더. 네. 예. 실패한 토론이에요. 그래서 자 리얼미터 거도 봅시다. 리얼미터 50, 35, 8. 네, 저희가 이제 정도 나옵니다. 지난주 수목금 조사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꽃하고 다른 조사기관들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 5% 포인트 네. 좀 높게. 그러니까 지금 자동응답 방식에서 높게 조금 나오는 높게 데는 나옵니다. 30%대 후반까지 나오는 예, 조사 그렇죠. 결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꽃보다 한 5% 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 중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그럼 꽃을 봅시다. 꽃은 이거는 이제 UK입니다. 전화 면접 UK. 정당은 필요 없고요. 정당 자꾸 보여줄 필요 없어요. 다른 데도 정당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삼자만 주구장창 보면 됩니다. 삼자하고 양자. 저희가 삼자 UK는 뭐냐면은 그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1,000명씩 그리고 2,000명씩 묶어서 계속 발표하는데 6,000명을 다 합쳐봤어요. 네. 합쳐봐서 평균을 낸 거예요. 예, 월, 화, 수, 목, 지난주 금, 토까지 매일 1,000명씩 해가지고 다 합쳐봤더니 평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띄워주세요. 보시면요. 그 월화 52.0, 수목 51.4, 금토 52.1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재명 거의. 대표는 네,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사실상 단일 후보가 처음 됐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조금 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지금. 네, 한 1%포인트 좀 오른 정도 수준입니다. 28.4, 28.9, 29.5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 그리고 단일화 효과는 없고 이제 그 탈당 효과가 있다면 한 1, 2% 정도 나올까? 그 정도 나올 거라고 것 봅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후보 지지도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층들이 있는데 그 층 중에 보수 이탈층이 있거든요. 근데 명분이 생기길 바라는데 윤석열 탈당은 그 사람들한테 김문수를 찍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한 1, 2% 오를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30% 초반에서 중반까지가 김문수 후보 득표 가는 구간인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가 이제 55대 35대 10 얘기했었고 유시민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이제 과거 전 대통령의 선호도 누적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대략 지금 55대 35대 10 기조가 네. 뭐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좀 높고 같이 김문수 후보도 좀 높고. 근데 이제 격차 한 15에서 20 이 격차는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격차를 보셔야 돼요. 격차를. 네, 격차를 보셔야죠. 어제 이제 국민의힘 단체방에서 이제 돌았던 글을 제가 우리 공장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에서 왜 이재명 후보가 50% 계속 넘냐 자동답 방식에서 이미 40%대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의 명태균이 리얼미터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요즘 또 리얼미터가 욕먹고 있는 시즌입니다. 아 근데 이재명 후보가 40%대 중후반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동반된 질문들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공격적인 질문들이 많이 수반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샤이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는. 중간에 끊을 수 예, 있어요. 이제 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서 본인 지지층들은 굉장히 뭐 환호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호감 강도가 높아서 지지율에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마지막에 사전투표 29일인데 이틀 전에 정치 분야 토론을 해요. 3차 토론이 정치 분야거든요. 그때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25일 날 투표용지가 인쇄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마이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유일하게 이제 역전시킬 수 있다. 모든 캠프는 역전시킨다고 생각하죠. 네.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단이 TV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TV 토론 3자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특히 마지막 정치 그리고 분야. 본인은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면 이제 늦었어요. 끝났죠. 예, 다 인시돼가지고. 이게 본인이 김문수보다 더 이재명을 잘 때릴 수 있다. 그래서 보수층을 일단 좀 끌어와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층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15% 이렇게 올라가면 김문수 25% 정도로 묶어놓으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김문수 건데. 후보 지지가 확 떨어지고 보수가 자기한테 넘어오고 예. 그리고 자기가 워낙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도 일부 넘어와가지고 네. 43%로 이긴다는 거예요 대선을. 네. 이게 이제 본인의 그렇죠. 계획이에요. 예. 근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이나마 상승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뭐 상승하는데 10%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또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수는 김문수 쪽으로 조금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10% 포인트 돌파가 단기간에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이준석 왜냐하면 후보 목표는 그러니까 이 두 자릿수가 목표여야 되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금토일 날 2,000명 조사한 걸 봤더니 이준석 후보가 7.0이 나왔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남녀 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남성에서는 11.6, 여성에서는 2.3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서 이렇게 그 비우호적 정서가 워낙 팽배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10% 돌파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네. 본인이 뿌려놓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또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네. 기타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그 틀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과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정치를 하는 한. 네. 왜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수십 년간 여성들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 뭐 짤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이준석. 왜 이렇게까지 바보 같은 전략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물론 이제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준석 후보나 또 권영국 후보 원래 TV 토론이 이제 1, 2위 후보들은 이제 강화 효과 그래서 뭐 지지율이 이제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인데 또 뭐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었고 지지율이 낮았었는데 어제 똑같은 시간에 이제 TV 토론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영국 후보도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있고요. 근데 권영국 후보가 어떻게
그 토론에 배치가 아, 됐죠. 정의당이 과거에 얻었던 예, 3% 아, 그 직전 선거에서 비례대표. 이름이 바뀌었거든. 정의당이 직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그래서 저도 이제 민노당이라서 과거 민노당 생각했는데 어.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 2022년 맞지. 지방선거 비례대표 3% 이상 득표했기 때문에 포함이 됐고 어제 나와서 역할을 크게 하셨죠, 사실. 예. 그래서 권영 후보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하신 상승 말은- 가능성은 제일 높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동안에 너무 왜냐면 인지도도 지금은 낮고 1% 이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 2% 수준의 득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사실 약간의 상승 가능성도 예, 물론 있죠. 있어요. 3, 있어요. 4위 후보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꽃의 다른 거 쭉 그냥 스르륵 보자면 정당 지지율부터 그냥 띄워주세요. 정당 지지율이요. 예, 정당 지지율도 그냥 우리가 계속 나오던 대로 나왔고. 네, 5대 3 분위기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빠르게. 그다음에 정권 교체 그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40%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예. 자, 그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성 70% 정도로 보고 있고 계속 넘겨주세요. 말 안 해도 예. 자, 이거 양자 구도입니다. 양자. 네. 양자로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한 30%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표심이 예. 거의 반반 나뉘어지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본인이 말하는 대로 단일화되면 이준석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생각한 건 다르게 본인이 보수표를 다 못 먹어요. 못 먹고 네.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도 보시면 못 먹어요. 잘 모르겠다는 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네. 이재명 후보로도 일부 가고 또 투표할 후보가 없다 쪽으로도 많이 또 빠지는. 그 지금 이준석 후보는 남의 표를 뺏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보수표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본인한테 보수표가 다 안 와요 지금. 안 예. 네. 20%밖에 안 옵니다. 어제는 뭐 김문수하고 그 김문수 후보 쪽 공격을 거의 안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집요하게 공격을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제 좋은 걸로 페이스북 보니까 좋게 나온 거 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세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뇨한 의원은 뭐 페북에 인성 문제를 거론했더라고요. 네. 이준석 후보에. 사실 TV 토론이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고요. 그게 중요하죠. 예, 공격 포인트보다는 또 방어적인 포인트를 유권자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점할 가능성이 네. 더 높은 거죠. 저도 유일하게 어제 실점한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은 다들 자기 지지층은 지켰는데 상대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감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 이준석 후보가 유일하게 네. 감점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